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뉴스를 좀 봤는데 어제 너무 늦게 뉴스를 읽어서인지 또는 뭐 대부분 분양 광고 이런 것만 있고 별로 읽을 만한 뉴스가 없어서 오늘은 좀 다른 꼭지로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약 당첨 결과 있었죠. 잘 아시는 가젤 뉴타운 오고요, 레미안 DMC 루센티아 분양 당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당첨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내가 당첨됐을까 궁금한가? 당연히 그런 분들, 청약하신 분들도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약 가점제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국민주택 규모, 보통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공급 물량의 75%를 청약 가점제로 배정을 해라, 분양을 해라, 이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월 3일 이후부터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은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 적용 75%가 됐었죠. 그런데 파리 대책에서 하나 더 얘기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이 규칙을 고쳐가지고 청약 가점제 100% 적용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좀 더 공급 기회를 주겠다.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기존에 있는 주택 사지 말아라. 뭐 이런 목적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이 고쳐졌고요. 그래서 지금 청약 가점제 100% 적용이 되는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지가 레미안 DMC 루센티아였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죠. 자, 이거죠.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가점 100% 적용이 가져올 변화. 이 내용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하이브마인드라는 아이디를 이름을 쓰시는 회원분께서 이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게 청약가점제 50%일 때, 75%일 때, 100%일 때 점차 가점 배정이 높을수록 추첨 물량이 없어지는 거고, 가점의 커트라인, 말 그대로 이 가점으로 받은 사람의 가점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점 커트라인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실제로 진짜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셨어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청약 가점제 적용이 100%고요. 그 다음에 예비당첨자 같은 경우도 예전엔 예비당첨 추첨으로 뽑았는데 예비당첨 같은 경우도 가점 우선순위로 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뭐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청약동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요. 자, 그러면 개편 전 올해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었느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어요. 84제곱미터면 이게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 주방 이 정도 있는 규모, 전용 25.7평, 분양평 수는 한 32평에서 35평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가 이 84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요. 자, DMC 에코자의 가젤 뉴타운 6구역 같은 경우는 49점, 50점, 54점 정도였고, 되게 핫했던 공덕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60점, A타입이 3베이 판상형 평형이라 좀 높았고, 49 같은 경우는 타워형 구조였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5단지, 여기 57점, 52점, 신길 센트럴 자이, 신길 뉴타운 12구역이었죠. 여기는 60점대, 64점, 62점, 이렇게 됐고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수색 4구역 일반 분양한 거였죠. 62점, 64점, 60점대였어요. 높은 것들. 그 다음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거는 분양 시점에 따른 문제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고덕 7단지, 54점. 그 다음에 보라매 SK뷰, 여기도 되게 뜨거웠죠. 신길 뉴타운 오고요. 64점, 53점, 58점. 대략 이런 식으로 50점에서 60점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청약제도 개편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커트라인이었는데, 바뀌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똑같이 84예요. 레미안, DMC, 루센티아, 가젤 뉴턴, 앞서 살펴봤던 이 DMC 에코자이가 가젤 6구역이고 한 단지처럼 옆에 붙어있는 단지인데, 예, 여기가 54, 41, 54, 37, 44. 37점짜리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인기 좋은 타입, A타입, C타입 같은 경우는 54점, 50점대가 나오긴 했지만 좀 인기가 덜한 타입 같은 경우는 30점대도 나왔고요. 40점대도 나왔고 앞서 살펴봤던 점수들보다는 얼핏 보더라도 대략 한 5점에서 10점 정도는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이브마인드님께서는 이 최저점이 37점이라는 데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5년 정도고 부양가족이 한 2명 정도고 그 다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한 8년 정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정도의 청약통장 가입해서 결혼해가지고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 한 5년 정도 있는 세대라고 하면 한 37점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되니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약 가점 37점이라는 점수는 결국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면 가점 계산해보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점수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청약 가점이 한 5점에서 10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예비당첨 배정하는 것까지 만약에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는데 부적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 원하는 층이나 원하는 그 물건이 당첨되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분이 생기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격된 사람들의 물량들이 계약이 안 하면 보통 이제 이게 예비당첨으로 넘어와서 이분들이 받는데, 예비당첨도 가점으로 가니까 지금 이 커트라인에서 좀 더 밑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점수가 밀려있는 사람들이 예비당첨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까지 받아서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한 10점 이상도 하락한 느낌으로 커트라인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대 중반 정도면 37점 이렇게도 나오는 사례를 봤는데, 40대 이렇게 가면 40대 초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청약가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4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구축을 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청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30대들까지도 앞으로 분양 나올 물량들이 그래도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청약 중심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 청약에 집중하면서 반대로 어떻게 된다? 기존 아파트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내가 전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점이 내려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신규 아파트 청약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주택 구입을 안 하는, 주택 구입 마음을 먹었다가 좀 접는 그런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받아주게 되는 수요들 중에서 무주택자나 이런 쪽의 수요는 좀 줄어들게 되고,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듯 하듯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해주는 수요가 아니고서는 신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향 안정화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그런 예측의 어떤 근거로서 이 부분을 제시한 것이겠죠. 물론 이제 하이브마인드님의 예측이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지금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 신규 청약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기존 주택을 사기보다는 다시 청약시장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은 좀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또 하나 대책을 같이 덧붙인 게 있죠.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많이 줄였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언론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출도 막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더 사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로 기존 주택,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런 내용만 보면 정말로 가격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예측의 범주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시장은, 경제는 예측의 범주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하나의 의견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신 하이브마인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부동산이었습니다.